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투자 모니터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0일 현재 시간 10시 30분 조금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뭐 맨날 주식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월드컵도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월드컵도 보시면서 가끔은 또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또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스포츠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면 가끔은 할 일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해법을 찾죠. 보통 그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여성분들께서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는 것도 당연히 있긴 한데 그것을 평가할 필요는 없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 고쳐나가죠. 그래서 보면 제가 볼 때 제 주변의 분들에서 그래서 말 많이 안 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스트레스나 또 은근히 내적으로다가 고민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남성분들도 비슷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경험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을 때는 마구 이제 스피치를 어딘가에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해결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다 열어두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또 회원님들 같은 경우 그렇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답답한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법적 테두리 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는데 좋은 친구랑 같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근데 네가티브한 쪽으로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을 위한 항상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많이 상승.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 1년에 성장을 하면 보통 20%, 30% 성장하는데 주가는 100%뭐 이렇게 올라버렸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거품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는 항상 뭐, 여러분 PER 20, 뭐 25, 30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치를 다 땡겨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뭡니까? 예, 거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밸류가 어느 정도 깨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매크로가 악화되는 것들은 세상을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조정을 받는데 매크로 악화 중에서 미국 매크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주식 하락비가 와도 이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레버리지의 전 세계 시장에 그죠? 레버리지의 거의 70%가 다 미국에서부터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시장이 흔들리는 것들이면 당연히 주식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좀 더 정보화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도 어떻게 돼요?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점차적으로 뭡니까? 앞으로 강해질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것. 사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또 강한 또 그 제조업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맡아들였다는 것들도 우리한테 좋은 또 기회라고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드린 종목들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주가의 움직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공략을 하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주가가 하락을 했다 생각하더라도 저 원인 자체가 뭐였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연의 밸류에이션 다시 돌아가는 그런 리턴 현상들이 항상 나타나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일 선물 옵션 만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뭘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라오는 게 너무 심하게 내가 수익 내고 싶은 기본 수익률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건 뭐 그런 것들 있으면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단 오늘은 아무 짓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거 빼놓고요. 그러면 내일 언제 하는 겁니다. 장 종료 이후에 액션을 취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내일 장 종료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공략적 체크 앤 스터디 한 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두 종목만 신규로 추가를 좀 할 생각에 돈을 아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세상에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이 들어오는 것들은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또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결론은 미국의 매크로를 지배하는 것들은 정치적 이슈인데 트럼프가 빨리 종식을 하도록 조금
전화를 하시라니까 전화를 안 하시고 그래요. 왜? 저 말고 힘센 분이 계셔. 저는 뭐 주식하는 사람이고, 뭐 정치적으로 잘하시는 분명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농담입니다. 뭐, 워낙 또 그러니까, 뭐 전화한다고 받을 사람도 아니죠. 또 X로다가 여러분들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 미국 못 가니까 그걸 하지도 마시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설이 길었죠? 뭐 재미있으시고 뭐 별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그냥 이야기 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 방송이 더 구체적일 거예요. 어느 뭐 그러니까 주식 방송 보면 계속해서 뭐 딴소리 하다가 뭐 이러다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또 마무리하고 또 장 봐야 되고 여러분 브리핑 해드려야 되니까. 저 어제 아이스케 하이닉스는 장 종료부터 해서 애프터 마켓 통해 가지고 수익 실현 의견 드렸는데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나는 아니야. 장기로 갈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계좌를 분리하세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보통 스윙 거래하고 롱숏 거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장기로 가실 계좌는 별도로 분리해서 놓고 하셔야지 이거 우리가 호흡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건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길게 갈 거야. 그래서 제가 장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 드렸는데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예요. 근데 거래하는 방식은 정말로 많이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구분해서 뭐 장단기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장중단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뿐이지만 거래하는 스킬음도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당일날 아침 거래 딱 2시간만 거래하는 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일반인들은 못하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애프터마켓에도 거래하고 또 빠져나오는데요. 뭐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제너럴한 속에서 그 제너럴함을 갖다가 유지해 가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라줬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인 차원, 누구나 다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머니케어 뉴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요. 2020년도 135번째, 6월 세 번째, 현재까지 손절 의견 드린 거는 12월 10일 이후로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6개월간 손절 의견 드리지 못하 보니까 저희도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고를 드렸죠. 이제부터 수익이 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 비중이 많이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이제 크게는 수익 금액이 많아질 거예요. 수익률보다는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네 종목 정도나 네 종목 정도는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지 하반기에 플레이를 할 때 데미지가 없습니다. 순절 없는 종목은 채널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하다. 아니, 135번째까지 왔는데, 그쵸? 손절 뭐 3개 정도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잘 안 올라올 거 정말 빌빌하고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것들은 정리해야 되고요. 그럼 과감하게 털 땐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설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버는 게 목표야. 근데 1,300 벌었어. 그럼 300만 원치는 뭐 한다? 예, 손절 치는데 사용을 하세요. 그것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롱런하면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계속 재고 쌓아두잖아. 나는 절대 잃지 않아. 미쳤어?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는 원래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매도, 매수. 그지 않겠습니까? 매도, 매수가 왜 있겠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다 있는 것들이 뭡니까? 평단 조절, 물타기, 임명. 그런 것들이죠. 그게 비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잘 활용하라는, 기능은 몇 가지 없어. 그죠? 매수하고, 팔고, 그죠? 네, 안 되면 팔고, 어디서 팔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좋을 때 팔자 이거죠. 지금 뭐, 그저 많이 내려간 거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올라올 때는 올라와요, 같이. 결국 시장에는 뭡니까? 투자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정리할 때도 투자 심리가 좋아졌을 때 정리해야 되는 거라 이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망갈 땐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인 에러가 생기면 그거는 올라올 때 바라고 버티는 건 아니야. 그 짓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이 중요하긴 한데, 뭐, 그래도 우리가 체크할 건 항상 하고 가야 되죠. SK 하이닉스 수익 실현 의견 드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적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게 나와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 아니, 이게 말이 안 통이야. 아시겠습니까? 111조, 그죠? 그러니까 110조가 넘어가는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돈 중에서 저는 1조만 있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어떤 분께 저한테 1조만 주시면 땡큐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오래오래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거죠. 30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이런 복도 마련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일을 하다 보면 1년, 2년 만에 포기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해주시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4, 5년 지나고 나면 적어도 제가 목표하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돼요. 3분의 1은 달성했어요. 로또가 평균적으로 당첨 금액이 한 15억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저는 3분의 1 정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복리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 내에 또 우리 그 정도 형성을 하고 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 해가지고 뭐 접어치면 어떡하냐. 제가 왜 접어칩니까? 직업은 있어야 되고요. 건강이 허락할 동안 계속 집구석에 있으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께서 말을 많이 하셔야지 해결이 된다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고요. 자, 어쨌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금전치료, 금융치료가 아주 좋은 거,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차세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인생은 혼자 사는 건 아니니까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가는데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좋으니까 SK 스퀘어도 괜찮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는 SK 스퀘어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부 시간에 이 이야기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가이던스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수급이 잘 들어왔어요. 뭐 외국인, 뭐 기관 또 이런 곳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릴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자리에서 버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실적 좋아요. 그래서 이게 QOQ 대비 성장하고요. YY 대비 성장이 되게 좋고 중요한 건 객실 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객실 수익이 상당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뭐 객실 플러스 뭐 카지노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카지노만 생각하지 마세요. 동사가 지금 뭡니까? 객실 수 증가시킨 거는 결국 수익 구조의 모델을 변경시킨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 주질 않네. 그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성수기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 들고 있는 기간이 있는데 여기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뭐 이 정도 수준, 그 16,500원, 그죠? 뭐 이 정도, 물론 상황 따라서 뭐 우리가 수익을 내는 시점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좀 높이 보시는 분들은 길게 보고 가시면 여기도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맞아. 사실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회전율이나 선순환, 우리가 롱숏 거래, 스윙 거래 하는 것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면 우리가 제가 볼 때는 16,500원에서 18,000원 정도 사이가 리즈너블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수급은 이 시그널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물론 내일이나 모레쯤 돼서 여기 좀 눌리게도 그죠? 음봉 떨어져 괜찮아. 제일 중요한 건 지지를 해줬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하필 그 타임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또 뭐 정전 뭐 저거 전기 부족 뭐 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실제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원점 타격이야. 그죠? 자, 뭐 어제도 보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아파트 헬기 공격했다고 미국이 다시 원점 타격해주고 작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그건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도 저렇게 작살난 걸 어떻게 됩니까? 원점 타격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뭐 한다? 예, 지금 전시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전쟁을 치르는데 뭐 돈 전쟁이니까 뭐 그냥 같이 이제 배팅을 계속하면서 붙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뭐 제가 볼 땐 뭐 어느 쪽은 눌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버텨줘요. 그럼 뭐 좋은 거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 눌린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종목 리노공업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코스닥에서 랭킹 안에 드는 것들 제가 왜 이런 종목을 거래를 주로 하겠습니까? 사실 고용도 하고 싶었어.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정부가 진행하는 것도 있잖아. 어느 날부터 그죠? A, B, C 등급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코스닥 150 종목 안에 들어가는 거 위주로만 저는 코스닥 종목은 거래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쪽 방향으로 많이 생각하세요. 5만 잡주 넣었더니 저도 뭐 몇 개 여러분들하고 소주값 벌려고 했던 것도 개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정리해 버리기가 큰 돈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뭐 선서도 소용없어. 그냥 그 잠깐 테마 돌고 막 있지를 하는 것들이라서 안 들어오면 뭐 영원히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 손 안 대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소주값 버는 거 하지 마세요. 소주값 벌려고 했다가 소주를 더 먹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떠나서 재밌게 얘기해 드리려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별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맞아, 이 박스 하나 상단에 이 안에 들어가겠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디 쪽이에요? 하단 쪽이에요. 여기서 더 무너지면 뭐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이익률 이거 45%뭐 이렇게 나오는 회사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테스트 속에서 소멸성이라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IT 결과적으로 이제 칩을 갖다 개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ISC하고 리노공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 면을 항상 생각해 주세요. 다만 뭐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뭡니까? 매크로적인,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매크로적인 부분이 어떻게 안 좋을 때는 같이 하락하는 것만 있지만 나머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삼성전기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막 올라가면 뭐겠어? 얘네들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 기판 만들고 뭐 MLCC 제외하고 MLCC도 사실은 막 새로 만드니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서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했잖아요. 이게 뭐 지금 유럽에서 그 특허 관련된 문제도 대부분 해결이 됐잖아요. 이제는 뭐 합니까? 이제 버텨줘야지. 그래서 안 올라갈 것 같으면 눌러준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무튼 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어제도 요거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 상당히 개인들 많더라고. 얼마나 단타 쳤길래 그렇지 않습니까? 데드캣 바운스 뭐 이렇게 했나? 아니면 그죠? 그건 떠나서 저희도 지금 6월 25일 이후로 이거 비중 확대할 거예요. 비중 30%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만기일 있고 그러니까 조금 드리블 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지금 할 필요 없고요. 나중에 조금 다시 비중 10%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TMC는 아침에 제가 브리핑 바인 뉴스 보내드렸죠. 그 내용 그대로 말씀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올 거예요. 여기 통과하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워낙 하락을 해주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무식하게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는 회사임에 틀림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참아주시죠. 그럼 비중은 어떻게 하냐? 예, 이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다 너무 돈을 많이 발라놓으면 다른 거 있잖아. 더 좋은 종목들에다가 돈을 갖다 쳐버렸어. 얘는 그리고 버퍼링이 세잖아. 올라올 땐 기본이 15, 20 이렇게 올라가니까 냅두면 됩니다. 자, 한국가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서 엄청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아는 놈은 다 아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매물대도 거의 이제 소진됐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비중 제가 볼 때는 30%까지 좀 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 씨, LNG 수주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올해 LNG 수주 엄청나요.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지난해 전반기 걸렸다가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70%를 달성을 했고요. 대부분 50% 이상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죠? 목표 수주량 대비예요. 지난해 전체 발주량 대비가 아니에요. 그럼 얘가 뭐 안 좋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서 30%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죠. 계속 공방 쳐야죠. 할 수 없죠, 뭐. 뭐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끝나야지. 어쩌겠어, 뭐.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자, HD건설기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건설기기도 지금 어쨌든 종전 나오면 얘 올라가겠지. 종전 나오면 얘 그냥 한 방이야, 여기. 아시겠죠? 예, 이거는 뭐 피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거죠. 제거 뭐 이쪽 관련된 이슈하면 전진건설, HD건설기기, HD건설기기 지금도 실적 좋아. 그것만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면 더 확대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제가 비중 25%까지 온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눌리면. 다만 여기서 눌렸을 때만 손대야 되지, 위로 지금 밀고 올라갈 때 굳이 왜 손을 대요? 여기서 힘쓸 필요가 없다고, 더 먹겠다고 여기서 더 올라갈 때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10%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어.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어차피 뭐 아니면 도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캐나다 잠수함 수조 받으면 얘 어디로 가겠어요? 하루에 상한가치가 올라가겠지?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만 생각해? 그거 보고 한 거지, 이게 뭐 딴 거 보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목표에 대한 부합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아래쪽으로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와 여기와 절반짜리까지 맞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이 아닌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써도 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3시 반 이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시점 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또 오늘은 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원가 부분이 상쇄가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죠. 6천원짜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옛날에 그 광주 공장 불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자리야. 지금 그때보다 더 내려온 거잖아. 아무리 뭐 유럽에서 뭐, 그 관세 문제 이런 게 저렇게 내리 까버린 거는 문제죠. 뭐 때문에, 유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원가 상승.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그 뭡니까? 타이어 가격 정가, 이런 것들도 발생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딩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에셋증권이 글쎄요, 지금 스페이스에서 상장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데 도대체 그러면 여기는 왜 올린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딘가에 잡히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들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종목을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 정도 우리가 비중을 또 합계해가지고요.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적어도 한 6만 원대 초반까지 맞추고 나면 7만 원까지 올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털고 입절 진행하는 걸로 저는 계획을 좀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까지 올라와요. 그것만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 괜히 증권주도 하락을 하는 이상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증권주 수익 나는 건 하락을 하든 물론 상승할 때 매수세가 더 많으니까 수수료가 더 매수했다 팔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것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지금 사실 싱가포르에 그 외국인 거래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 하고 요번에 계약을 텄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발생이 될 거고요. 글쎄요, 앞으로 진행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볼 땐 기본으로 7만 원짜리까지는 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보다 낮게 잡고 만들어 놓으면 시간을 주면 충분히 주가가 한 번 정도 기회가 있다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그리고 삼성증권으로 얼른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말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같이 다 그냥 깔아뭉갰어요. 잠시 투자 심리가 웃기죠. 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기다려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짜증을 내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나중에 이제 다 수익 내고 나면, 그랬구나라고 또 생각을 한다니까 잊지 마시고요. 키워맨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